주에 혹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턱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이제 턱에서 딱딱 소리 나는 증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저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여기 입을 꽉 깨물면 튀어나오는 이쪽 근육들 여기 볼 옆에 이쪽 근육 문질러줘서 마사지 하는 방법 여기 머리 옆쪽에 마찬가지 입을 꽉 깨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 마사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턱 운동하는 방법까지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턱하고 연관이 많은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목 통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거의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통증을 한 번은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생각으로는 왜 70%밖에 안 되는지 거의 90% 이상이 아닐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이제 척추 질환인데 저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 조금 이제 추운 날에 이제 샤워한다고 이제 딱 들어갔다가 따뜻한 물로 딱 돌려놓고 씻어야 되는데 찬물인 상태로 그대로 물을 틀어서 찬물을 맞고 놀래서 갑자기 그 몸이 딱 긴장이 되면서 목 통증이 왔던 경험도 있고 요즘에는 제가 애가 지금 28개월 남자아이인데 요즘에는 유모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항상 밖에 나가면 이제 뛰어다니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뛰어다니는 동안 계속 애를 봐야 되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목 통증이 좀 요즘엔 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목 통증을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건데 오늘은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터님, 목 통증에 대해서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목 통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목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통증이죠. 경추는 목뼈, 경추 자체는 이제 목뼈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만 봐도 알다시피 큰 머리뼈를 작은 목뼈가 지탱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큰 머리뼈를 작은 목뼈가 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경우에 우리는 목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숙이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옆으로, 그 다음에 옆에 보려고 회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목은 움직이게 됩니다. 무거운 걸 지탱하는 관절이 안 그래도 작은데, 움직임까지 많다 보니까 흔하게 다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목 통증 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시죠. 원장님들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근육의 문제다, 인대의 문제다,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해서 관절염, 이제 협착, 뭐 추간판 탈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관절의 마모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척추뼈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에서 여기 글자가 있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뭐가 하나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에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경우 우리 목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가져서 움직여져야 되는 구조에서 한쪽이 미세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제한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거는 이제 신경압박, 추간판 탈출, 협착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디스크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하면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디스크를 아직 이제 병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추간판 탈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디스크의 병명은 정확하게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경추, 목뼈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미세한 이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늘색으로 된 그림들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면을 보게 되면은 추간판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추간판 가로에서 디스크. 이 디스크 조직을 추간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추간판을 옆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섬유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은 수해.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섬유륜과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했던 하늘색 추간판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튀어나와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추간판 탈출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심해지면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와서 이제 수액 탈출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무튼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라 척추뼈 사이에 있는 조직을 디스크라고 하는데, 디스크라고도 하고 추간판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이런 식으로 섬유륜,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더 심해져서 수액이 더 뚫고 나오면은 수액 탈출증. 이러한 것들을 병원에서는 이제 뭉뚱거려서 이제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랑 협착을 조금 좀 잘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조금 어렵긴 한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 노란색 다발이 있죠. 척추신경 다발. 척추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는 여기 척추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이 척추신경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운데 그림 보면은 정상 척추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척추가 신경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압박받는 경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뒤에 인대 후방 인대 조직이 이제 노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인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경추관을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노화와 관련이 많다.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나 협착이 생기게 돼서 어떤 이제 신경을 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C2번, 그러니까 경추 2번 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어디가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 통증, 저리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5번, 6번, 6번, 7번 밑에 부분에서 디스크가 많이 생기니까 엄지손가락이 저려요.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새끼손가락이 불편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계신데, 그런 분들을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엄지손가락이 통증이 있고 저리시니까, 몇 번이 좀 다치셨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짐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부 다, 저는 손 전체가 다 저려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디스크 문제보다는 혈액순환이 좀 안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쪽이 저리다, 통증이 있다라고 보통을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뭐 손이 아니면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모습, 이제 뒷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2번, 3번이 다쳤을 때는 머리 쪽, 4번, 5번은 이제 어깨 쪽, 그 다음에 6번, 7번이 6번, 7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견갑골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하고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건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죠.
엑스레이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 왼쪽의 모습처럼 우리는 경추는 앞으로 이제 곡선이 있는 C자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척추뼈 사이에 여기 디스크 간격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오른쪽 모습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자로 내려오는데 3번은 조금 앞으로 밀려 있죠. 이런 식으로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 대표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일자목 왼쪽의 모습처럼 목뼈가 일자이신 분들 그 다음에 보면은 리버스 커브 뭐 역시자 커브라고도 하고 목뼈가 아예 뒤로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C자 형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보는 거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들. 당연히 정상 커브가 아니니까 당연히 통증이 동반이 되겠죠.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도 보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 신경 눌린 거는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CT나 MRI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처럼 우리는 척수신경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 삐져나와서 뒤쪽을 누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아까 말했던 디스크 협착의 증상처럼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방사통으로 해서 손까지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통증의 원인으로는 손상. 이제 목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머리뼈를 지탱을 하고 있는 작은 뼈다 보니까 구조가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당하는 거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이제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충격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딱 강하게 젖혀지게 되면 그쪽 이제 신경이 놀랍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근육과인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이건 이제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제가 병원에서 봤던 분들 중에서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춥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던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러한 편타성 신경 손상에 의해서도 목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한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금 높이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착지할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축구하고 있는 도중에 막 공을 하면서 이제 뛰어가고 있는 와중에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충격이 받을 경우 이러할 경우도 다 목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근육의 긴장 이게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 골격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제 과사용됨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과사용은 이제 특정 자세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이 과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목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좀 될 수 있게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좀 격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근육의 과사용, 자세적인 문제, 스트레스도 연관이 많다. 자세적인 거는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정상 마라톤이 일속 마라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는 이제 거북목으로 인한 목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20, 30대에서 이제 목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의료기관을 찾은 목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33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2030, 특히 MZ 세대로 불리는 그러한 2030대에서 목 디스크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거북목 자세에 대한 원인을 꼽고 있고 이것도 앞에서 다른 마스터님들이 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우리 머리 위치는 정상 위치에 있을 때 거의 몸무게 한 10% 정도, 거의 한 5kg, 6kg 정도 머리 무게를 목이 지탱을 하게 되는데 머리 각도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짐으로 인해서
목이 받는 이제 무게가 점점 더 커진다. 30도 굽혔을 때 이제 18kg 정도, 그 다음에 60도 정도 굽히게 되면 27kg 정도. 이런 식으로 목에 받는 압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취하기 쉬운 나쁜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조금 알려드릴 건데 흔히 우리 핸드폰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핸드폰 앞에 기댄다든지 앞에 기댈 데가 없으면 뭐 무릎 같은 데 이렇게 기대고 지하철 같은 데서 특히 무릎 같은 데서 이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나쁜 자세를 예를 들기 위해서 좀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음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나쁜 자세가 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모습. 이걸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를 펴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는 펴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또 숙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등이 굽으면서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모습도 좋지 않고 나는 이제 허리를 피는 게 좋아라는 생각 때문에 허리는 피고 있는데 머리만 밑에 보고 있는 이러한 습관들 좋지 못하다. 그래서 머리 위치를 계속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시선 위치를 계속 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손을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받치면은 팔을 이제 들기가 편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하철에서나 우선 시선 위치를 계속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시선 위치가 계속 밑을 향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까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목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굽어지게 됐는데 시선 위치를 계속 들어서 머리 무게를 최대한 이제 분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보실 때 손을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으로 흔히 많이 하는 건 이제 직장인분들 이런 식으로 노트북, 모니터 화면 보고 있을 때 이제 등 굽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위치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선 위치를 계속 들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시선 위치를 좀 위를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노트북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책 같은 걸 밑에 받쳐서 높이를 들어주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시고 이때도 항상 이렇게 이제 앞의 모습처럼 허리가 뒤로 굽게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이 사진에선 잘 안 보이는데 다음에 이제 앉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건데 무릎 위치가 무조건 엉덩이 위치보다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무릎 위치를 엉덩이 위치보다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허리 세우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니터 위치를 책을 받치는 걸 이용해서 계속 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때 걷는 자세에서 거짓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죠. 제가 이제 병원에서 회원분들 볼 때도 목 통증으로 오셨던 분들 목 가볍게 만져서 풀어드리고 목 운동 시켜드리고 어깨 등 운동 시켜드려서 나갈 때는 아 선생님 좋아요 시원해요 하고 가시는데 나갈 때 이렇게 나가세요. 핸드폰 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이런 식으로 고개 숙여져 있는 자세. 이런 자세 습관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걸어 다니실 때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계속 시선 위치 들어주시는 게 제일 적이니까 양이 작다 하시니까 하는 거. 자, 다시 아무튼 시선 위치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걷는 것처럼 시선 위치만 들어줘도 확실히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게 덜 하죠. 다시 그래서 걸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좀 잠시 내려놓고 시선 위치 계속 들어주시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도 하시면서 걸으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허리 세우시고 등 날개뼈 살짝 쪼는 보행도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흔하게 저희가 잘못하는 나쁜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봤고 이번에는 운동법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목 운동, 어깨 운동 하는 방법들이 뭐 워낙 많아서 오늘은 이제 논문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마사지, 이제 도수 치료, 요즘 도수 치료 많이 하죠. 도수 치료하는 방법들에 네,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뭐 재활치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도수 치료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목 통증이 있다고 목만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겨드랑이도 만지고 여기서 보면 가슴도 만지고 등도 만지고 하죠. 어깨,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그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일 위에 그림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좀 숙여져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의 모습 보면 조금 허리가 세워져 있는 모습 같죠.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일상생활 하면서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렇게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는 주는 게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팔을 돌리는 이런 운동들, 그 다음 제일 밑에서는 턱을 당기는 운동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의 그림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에 대한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등이 굳게 되면 가슴이 계속 처지게 돼요. 그래서 가슴을 계속 들고 허리를 펴줄 수 있게끔 바른 자세에 대한 인지. 그리고 밑에는 이제 호흡에 관한 건데 호흡 운동도 이 논문에서는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숙여진 위의 자세처럼 상체가 많이 처지게 되다 보니까 호흡을 계속 이제 우리는 복식 호흡, 배로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배를 제대로 안 쓰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호흡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호흡까지 이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하나랑 또 한 논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앞뒤 걷기 운동이 초등학생 빨리 보면서 네, 앞뒤 걷기 운동이 초등학생의 거북목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앞으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머리도 앞으로 위치가 많이 빠지게 되고 어깨도 말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뒤로 하는 운동들을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논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하는 걸 앞으로 하고 있는데 손을 뒤로 뻗어서 뒤로 할 수는 없고 걷는 걷기 운동을 보통 흔하게들 많이 하시죠. 회원분들은 여쭤보면 운동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 걷는 거 많이 한다고 주로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러면 걷는 방법을 우리는 앞으로만 계속 걸으니까 등도 굽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호기심에서 그러면 뒤로 걸어보면은 이게 머리 위치도 등 위치도 조금 바로 잡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보면 뒤로 걷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된다. 단 뒤로 할 때 문제점들은 우리가 뒤를 보면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레드밀 같은 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트레드밀로 이제 양손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뒤로 걷게 되면은 뒤쪽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머리 위치도 뒤로 걸을 때마다 힘이 이제 머리 뒤쪽으로 향하게끔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뒤로 걷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굉장히 창의적인 논문이죠. 네, 제가 쓴 논문입니다. 일단 논문 두 개는 여기까지 보고 앞에서 제가 말했던 이 운동 방법, 스트레칭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일단 스트레칭 방법, 일단 목을 옆으로 하는 스트레칭들, 머리 잡고 이제 옆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 하실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어깨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 놓은 상태에서 어깨가 안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쭉 옆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지 않게끔 어깨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으로 스트레칭은 머리를 최대한 옆으로 돌려서 옆쪽을 보실 거예요. 최대한 옆을 본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넘길 수 있을 만큼 넘겨주시면 되는데 충분히 옆을 본 상태에서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머리 최대한 옆으로 돌려놓고 머리를 쭉 뒤로 한번 넘겨보실 거예요. 그러면 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면은 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으로 시선을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천천히 한번 넘겨보세요. 옆을 보고 있는 게 풀리면 안 돼요. 옆을 최대한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겨드랑이 만지는 것도 보셨는데 자, 팔꿈치를 머리 뒤로 이렇게 잡아서 당길 거예요. 팔꿈치를 머리 뒤로 잡아 당기시면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 옆에다 띄우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충분히 당겨놓고 시선이 머리를 앞으로 처지면 안 돼요. 머리 계속 들어서 머리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더 뒤로 밀어주시면 더 좋거든요. 자, 쭉 잡아 당겨서 시선은 정면 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에 팔 바꿔서 팔꿈치 잡고 머리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밴드 잡고 이렇게 벌리는 운동 보셨을 거예요. 밴드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늘어나는 밴드 있으시면 그거 잡고 하셔도 좋고, 없으신 분들은 없는 상태에서 하셔도 좋은데,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벌리시면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어깨랑 일자인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팔이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셔도 안 되고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팔을 이렇게 옆으로 쭉 한번 벌려보세요. 주먹 가볍게 쥐고 하셔도 좋고 손을 뻗고 하셔도 좋고 했을 때 뒤에 날개뼈가 살짝 모이는 느낌이 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모이려고 허리 이렇게 억지로 꺾으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것도 가볍게 진 상태에서 5번만 한번 해볼게요. 팔 옆으로 최대한 벌려서 끝번에서 팔짝 유지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최대한 벌렸을 때 약간 어깨가 이렇게 펴진다는 느낌으로 날개뼈 살짝 쪼으면서 둘 다시 최대한 벌려주면서 셋 다시 네, 계속 팔은 돌리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끝번에서 쭉 가서 살짝 유지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팔을 이제 벌려주는 외전 운동. 그 다음에는 자세는 제가 앞에서 말했으니까 자세 허리 계속 세우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듯이 호흡을 중요하게 많이 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하고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어깨가 계속 올라오거나 가슴이 계속 이렇게 들리거나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계속 승모근 이쪽 부분이 쓰이면서 어깨에 대한 긴장도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체크도 한번 해주세요. 내 가슴에 손 올려놓고 내 배에 손을 올려놓고 그냥 크게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내가 손이 있는 배 쪽이 움직이는지 내 가슴 쪽이 움직이는지 이 호흡 자체가 이제 우리는 복식 호흡이 돼야 돼요. 내가 가슴이 좀 많이 움직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흉식 호흡을 많이 하면서 목 쪽의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최대한 배로 호흡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손으로 살짝 압을 주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을 최대한 밀 수 있게, 배를 최대한 볼록하게 배 보이시나요? 들이마실 때는 이런 식으로 배를 내밀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고
하면서 배를 쓰는 호흡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아까 이거는 누운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서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거북목 자체가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턱이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니까 턱을 계속 당겨주는 습관. 턱을 뒤로 당기시면서 머리가 하늘 방향으로 쭉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턱을 쭉 한번 당겨보세요. 손으로 살짝 가이드를 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키가 점점 이렇게 커진다는 느낌으로 한 10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천천히 힘 빼시고. 누워서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누웠다고 가정을 하고 머리를 뒤로 눌리는 힘을 살짝 주면서 턱을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를 뒤로 눌리는 힘과 턱을 당기는 힘을 같이 주면서 목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 목 통증 그리고 움직임 범위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리 한번 잘 해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자세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세가 틀어지면 다시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통증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자세도 계속 주의하셔서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